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시간은 1991년 7월 25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7년 전이죠. 일본 후쿠시마 현에 살고 있는 당시 37살의 케니치 씨는요, 대가족과 함께 2층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본 사진은 참고 사진일 뿐입니다. 이 집에는요, 70대의 아버지, 그리고 60대의 어머니, 그리고 케니치의 부인 요시코, 그리고 그 부부에게 있었던 3명의 아이들 중에 7살 큰딸 이시마이와 또 그 동생으로 있는 각각 6살, 4살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당일 케니치의 집에는요, 17살 된 조카와 또 그녀의 20살 된 남자친구 케이도 집에 있었던 날이죠. 점심이 지난 시각이었어요. 이 케니치의 10대 조카가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요. 큰딸 마이하고 아내 친구 딸이 또 놀러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딸 2명하고 방에서 아까 그 조카의 남자친구인 케이와 같이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케니치 씨의 큰딸과 친구 딸 2명과 그리고 조카의 남자친구 케이가 같이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날따라 참 식구가 많았어요. 밤 9시 20분쯤이 됐을 때는 케니치 씨의 노부모가 가라오케를 간다고 외출을 하셨고요. 이후 큰딸과 그리고 2명의 친구들은 딸의 방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밤이 늦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케니치 본인도 2층 방에서 잠이 듭니다. 저녁 10시 30분이 되었을 때 아내 요시코가 아이들이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큰딸 아이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고온히 잠들고 있는 3명의 아이를 확인을 했고 이불을 덮어주고 나왔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바로 내려가지 않고 2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갑자기 1층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놀라서 창문을 내다봤죠. 그랬더니 아까부터 집에 있었던 그 조카 아이의 남자친구인 K가 집 밖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 밤에 어딜 가지? 라고만 생각하고 요시코는 다시 1층으로 내려와서 목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엄마가 1층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사이 갑자기 다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요. 누군가가 계단으로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사실 워낙 대가족이 살고 있는 집이었기에 요시코는 누군가 귀가했겠구나 하고 생각만 했죠. 목욕을 마치고 남편이 2 아이들을 데리고 2층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그 아이들과 함께 잠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 새벽 2시 가라오케에 갔던 케니치의 노부모가 귀가합니다. 그런데 이때 현관문이 열려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게다가 집에 들어와 있어야 할 조카 아이의 남자친구인 K가 아까 나가서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노부모는 그 케니치를 깨워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됐지만 그는 한참 잠에 빠져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다시 잠을 청하게 되죠. 시간은 흘러 새벽 5시 반경입니다. 큰딸 마이와 함께 자고 있던 2 아이가 깨어났어요. 그리고 옆에 마이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부모에게 가장 먼저 알렸고요. 가족들은 모두 일어나서 이때부터 비상에 걸립니다. 이 새벽녘에 아이는 혼자서 어디로 간 거였을까요? 이 사진은 이시마이, 당시 7살의 나이였던 아이의 사진입니다. 평소에 좀 겁이 많았던 성격으로 혼자서 이 어두운 집안에서는 화장실도 못 가던 성격이었어요. 가족들이 집안 곳곳을 다 뒤졌고 또 밖에까지 찾아다녔지만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되는데 현장 검증 결과 이 집에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집안 사람들의 발자국과 지문만 있을 뿐이었죠. 자, 그렇다면 아이를 누군가 데려갔다는 가정이 나옵니다. 아이가 혼자 나간 것 같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경찰은 경찰견을 수사에 도입하죠. 그래서 이 마이가 자고 있던 2층 방에서 그 아이의 물건 냄새를 맡게 한 후에 집안 곳곳을 뒤지게 하는데, 그 방에서부터 흔적을 더듬어서 갔더니 바로 대문 앞에서 그 경찰견이 멈춰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찰이 이제 추정을 했을 때 아이가 방에서 집 밖으로 나와서 거기서 바로 냄새가 끊겼다라는 건 여기서 차로 끌려갔을 수도 있다라는 걸 추정할 수 있었겠죠. 그러던 중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K가 지목됩니다. K는 조카의 남자친구였어요. 20살이었고요. 이날 가족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한참 동안 아이를 찾고 있었는데, K는 새벽 6시 반쯤에 집에 귀가를 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온 걸까요? 그는 지난밤에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나갔었는데 이미 시간이 너무 늦어서 친구 집에 가는 전철을 놓쳤고, 그래서 택시를 타고 친구 집에 갔지만 결국에는 친구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거기서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첫 전철을 타고 귀가했다고 진술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친구를 만나지도 못했는데 불구하고 그 동네에서 밤을 새우고 아침 첫 차로 돌아왔다라는 것. 경찰이 의심을 사고 있었죠. 게다가 아이의 아빠였던 케니치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그닥 질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조카의 남자친구라서 같이 데리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아이가 원래 폭주적이었고, 또 이 조카가 되게 방황했을 때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던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케니치 씨가 이 아이를 자신의 회사에다가 취직을 시켜줬는데 그닥 사이가 좋지 않게 됩니다. 게다가요, 본드를 흡입하고 있던 그 K를 몇 번이고 케니치 씨가 꾸짖은 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의 평소 행실만으로 범행을 단정할 순 없겠죠. 그리고 이어진 2주간의 조사 끝에 K에게는 납치의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결정적으로는 그가 이제 차를 놓쳐서 택시를 타고 갔다고 했었는데 그를 택시에 태웠다는 기사의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그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그날 아이가 없어졌을 시간에 집에 깨어있던 유일한 사람은 바로 엄마 요시코입니다. 요시코의 주장에 따르면요, 그녀가 밤 10시 반이 지나서 샤워를 하고 있을 때 문이 닫히는 소리와 2층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조부모는 가라오케에 있었고 남편은 2층 방에서 자고 있었고 K는 조금 전 바깥으로 나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문을 열고 계단을 올라간 걸까요? 이시마이 실종 사건이 알려지면서 일본의 포털 사이트에서는요, 엄마 요시코하고 K하고 두 사람이 공모해서 아이를 납치한 게 아니냐라는 주장이 인터넷상에서 돌았습니다. 요시코가 그날 밤 누군가를 들어오는 것을 눈치를 챘고 2층으로, 자기 아이들이 있는 2층 방으로 가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는데, 아니 그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 엄마가 의심을 품지 않고 계속 샤워를 할 수 있죠? 라는 게 네티즌들의 의견이었어요. 이후에 일본에서는요, 요시코가 어쨌든 이 사건에 분명 유력한 용의자와 관련된 사람일 거다라는 주장이 여럿 나왔지만 경찰은 그녀를 용의선상에 두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만약 요시코가 들었던 그 소리가 정말 범인이 낸 소리였다면 그 외부인은 집안에 들어와서 1층을 살펴보지 않고 바로 2층으로 올라간 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납치해 데려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미 이 집안 내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걸 외부인이라고 치부하기엔 이 집에서 외부 침입의 흔적이 도통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사는 점점 난항을 겪었고 경찰은 결국 방향을 잃고 맙니다. 그런데 아이가 사라지고 나서 2개월이 지난 후에 마이하고 당시에 방에서 마이 딸 방에서 같이 자고 있던 2명의 그 친구 딸 기억하시죠? 이 아이들이 오후에
그 3명의 아이와 K하고 게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게임을 하던 중에 K가 마이에게 오늘 밤 12시에 같이 놀러 갈까? 라고 한 것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가 없어진 지 2개월이나 됐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결정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경찰에 제보했지만 경찰은 이건 두 아이들에게 무리하게 끌어낸 증언이라면서 무시해버렸죠. 이후에 이시마이의 부모는요, 아이를 찾기 위해 애를 쓰게 됩니다. TV에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의 사진을 알리고 제보를 기다리게 되는데 구체적인 제보나 명확한 증언을 찾을 수 없었죠. 들려온 바에 의하면 걸려오는 전화가 장난 전화뿐이었다고 해요. 이러면 정말 안 될 텐데요. 당시 아버지 케니치는요, K가 용의선상에서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의 평소의 행실로 보아 그가 범인일 거라고 강력히 의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회사를 정리하고 이 K를 미행하게 되죠. 하지만 그 오랜 미행에도 결국 증거는 잡지 못합니다. 가족들은요, 아이가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굳게 믿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아이가 실종되고 나서도 약 24년 동안 이사가지 않은 채 그 한 곳에서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2015년 더 이상 희망을 잃었는지 결국 이시마이 가족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살아있다면 현재 36살의 나이가 되었을 텐데요. 안타까움만 남긴 채 이 사건은 지난번 토요미스테리에서 다룬 카모마의 유키 사건과 함께 일본의 3대 미제 아동 실종 사건으로 남아버렸습니다. 토요미스테리 아래 영상을 클릭하시면 다음의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